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매일같이 당신의 식탁에 오르는 따뜻하고 구수한 그 밥 한 그릇이 사실은 당신의 혈관을 병들게 하고 췌장을 망가뜨리며 건강, 수명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는 밥까지 못 먹게 하는 거냐며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 내 몸을 돌보려 하니 TV에서는 이 음식이 약이라더니 신문에서는 저 음식이 독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매일 밥솥의 버튼을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망견자실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라며 자책하고 원망하지만 내 몸은 이미 망가져 버린 뒤입니다. 그 수많은 안타까운 눈물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비극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매일 잘못된 방식으로 지어 먹는 평범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그 해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제 40년 의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오혜숙입니다. 올해 제 나이 73입니다. 오늘 저는 서론을 길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부터 아주 시원하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껏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흰쌀밥, 특히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든 찬밥이 혈당을 폭발시키고 뱃살을 찌게 만드는 최악의 주범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그 밥을 지을 때 아주 값싼 재료 딱 3가지만 넣고 단 한 가지 과정만 거치면 오히려 혈당을 내리고 뱃살을 빼주는 기적의 보약으로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밥을 짓는 순서에 관한 비법은 그동안 저만 알고 있던 비장의 무기나 다름없으니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냐 건강한 행복이냐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그 무서운 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공장, 즉 췌장이 아주 튼튼하고 왕성하게 잘 돌아가서 밥을 2그릇, 3그릇 먹어도 혈당을 금방금방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췌장 공장은 수십 년간의 과로로 점점 낡고 지쳐갑니다. 기계에 녹이 슬고 일꾼들은 힘이 빠지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소화 흡수가 너무나도 빠른 흰쌀밥이 우리 몸속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이 마치 댐이 무너진 홍수처럼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지쳐있던 췌장은 이 혈당 홍수를 막아보려고 얼마 남지 않은 힘을 쥐어짜 인슐린을 과도하게 미친 듯이 뿜어냅니다. 이런 일이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완전히 방전되어 파업을 선언해버리고 우리는 당뇨병이라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서운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혈당이 우리 몸속에서 내장지방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랐는데도 배만 볼록 나온 어르신들이 바로 이 밥 때문에 생긴 내장지방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내장지방은 단순히 뱃살만 찌우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일으키고 온몸에 염증을 퍼뜨려 암을 유발하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오해숙 박사의 진료실 파일 첫 번째 기록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73살의 한상현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아주 힘겹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6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밥을 잔뜩 지어 냉동실에 얼려두고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것이 유일한 식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퉁퉁 붓고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려 결국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공복혈당은 148, 당화혈 색소는 7.2, 콜레스테롤은 255,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밥만 잘 챙겨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밥이라도 잘 챙겨 먹은 건데 차라리 굶을 걸 그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올바르게 밥 먹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이제 독이 되는 밥의 문제를 알았으니 희망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독이 될 수도 있는 밥이 어떻게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저항성 전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 기적의 밥은 이 저항성 전분을 극대화시킨 밥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이름 그대로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마치 식이섬유처럼 우리 장 속에 사는 수십억 마리의 착한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되어주는 특별한 전분입니다. 이 기적의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니 췌장은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당뇨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훨씬 오래가기 때문에 억지로 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뱃살, 특히 위험한 내장지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장이 편안해지고 면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장이 건강해지니 온갖 질병과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힘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해숙 박사의 진료실 파일, 그 후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상현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제 말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박사님, 밥 짓는 법 좀 바꾼다고 이 지경이 된 내 몸이 정말 나아지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밥을 지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3주 뒤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도대체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정말이에요.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48에서 121로, 혈압도 155에 98에서 138에 87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단 3주 만에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그 기적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밥솥과 쌀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재료는 바로 식초입니다. 쌀을 씻어 물을 맞춘 후 우리가 쓰는 일반 양조 식초나 현미 식초,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딱 한 스푼만 넣어 주십시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쌀의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 밥의 혈당 지수를 무려 31%나 낮춰줍니다. 밥이 다 된 후에는 신맛은 모두 날아가고 오히려 밥에 윤기가 돌고 찰기가 생겨 밥맛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 마법의 가루는 바로 귀리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 한 컵에 귀리 한두 스푼 정도만 섞어 보십시오.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
밥 속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세 번째, 밥이 다 된 후에 넣는 비밀의 한 스푼이 있습니다. 바로 강황 가루입니다. 강황의 노란색을 내는 커큐민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황은 밥을 지을 때 넣으면 열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밥이 다 되어 뜸들이기 단계로 넘어갔을 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혜숙 박사의 진료실 파일, 또 다른 기록입니다. 72살 정순옥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8개월 만에 체중이 11kg이나 감량되셨고 15년간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주치의와 상의한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또한 8.3에서 6.7로 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이 보약밥의 효과를 120% 아니 200%까지 끌어올리는 응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짓는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식초, 귀리, 강황을 모두 활용한 오혜숙표 기적의 밥 짓기 최종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과 귀리를 씻은 후 물을 맞추고 거기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 30분간 불립니다. 그 후에 취사 버튼을 누르십시오. 밥이 다 되어 뜸들이기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 10분간 뜸을 들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밥상은 최고의 약상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밥을 식히는 과학을 활용하십시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뚜껑을 연 채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식혔다가 다시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밥 속의 전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밥의 칼로리는 낮아지고 포만감은 오래가며 장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해 두었던 밥을 드실 때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에 5분 정도 쪄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이 보약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짝꿍들이 있습니다. 바로 콩과 녹색 잎채소입니다. 밥을 지을 때 검은 콩이나 병아리 콩을 한 줌 넣어 보십시오. 콩의 풍부한 단백질이 혈당이 오르는 것을 한 번 더 막아주고 밥만 먹었을 때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 줍니다. 또한 밥을 드실 때 상추나 깻잎,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 쌈을 싸서 드시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2중, 3중으로 막아주는 완벽한 방어벽을 만들어줍니다. 오혜숙 박사의 진료실 파일 마지막 기록입니다. 67의 박미선 할머니는 12년간 당뇨약을 복용했는데도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보약밥과 채소쌈을 함께 드시는 식단으로 바꾸신 후 단 4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고 망막의 출혈도 멈췄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재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60대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흰쌀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줌을 더하고 뜸을 들일 때 강황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이 4가지 간단한 비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밥상은 독을 내뿜는 주범에서 생명을 살리는 보약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잘못된 밥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40대 시절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에 무지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은 굶기 일쑤였고 점심은 병원 식당에서 급하게 흰쌀밥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당은 당뇨병 직전까지 치솟았고 만성적인 피로와 복부 비만으로 제 몸은 하루하루 망가져 갔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볼 낯이 없었고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밤마다 이러다 내 부모님처럼 나도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다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의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지난 40년간 밥 한 그릇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편의 해외 논문을 밤새워 번역하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며 제 몸에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혜들을 깨닫고 제 밥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긋지긋했던 뱃살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지금 73세 저는 제 또래는 물론이고 5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과 췌장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생 먹어온 밥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하는 배신감, 혹은 이제 와서 이 모든 습관을 다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하는 막막함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첫걸음을 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똑똑히 아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또 그 해답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한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꾸짖거나 겁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제가 먼저 걸어온 이 길 위에서 제가 먼저 겪었던 그 뼈아픈 시행착오 속에서 아주 어렵게 발견한 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어르신들과 그저 따뜻하게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이 밥 한 그릇으로 내 건강과 운명을 내 손으로 직접 바꿀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기쁨과 자신감을 여러분 모두가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의 한 구독자분께서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아파트 부녀회 어르신 네 분이 저희 영상을 함께 보시고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약속하시고 매일 아침 함께 이 기적의 밥을 지어 오순도순 나눠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밥맛이 어색할까 걱정도 하셨지만 이제는 구수하고 건강한 그 밥맛에 모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밥만 나눠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함께 공원을 걷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외로움을 나누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다시 청춘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밥맛만 찾은 것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인생의 맛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 다시 청춘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고 함께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빛나는 청춘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손 내밀어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쉼터이자 건강발전소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다시 청춘과 꼭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따뜻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 하나가 잘못된 밥 한 그릇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희 다시 청춘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의학 박사 오혜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